자, 그럼 18강. 자, 자기소개서 3번. 이제 자기소개서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인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입학사관관들은 여러분들의 인성 부분을 평가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 자기소개서 3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부분 보니까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써야 될지, 나눔을 써야 될지, 협력을 써야 될지, 갈등 관리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에서 본인의 어떤 그 교우 관계나 인성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그 문항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그 이야기 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배려 속에 나눔이 있고, 나눔 속에 협력이 있고, 협력의 과정 속에서 갈등 관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다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수험생들의 인성 역량을 묻는 항목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을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아무리 본인이 혼자만의 달란트나 능력이 뛰어나도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본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잘 쓰는 방법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기 위해 겪었던 갈등들, 또 함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배려했던 일들을 거짓없이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작성하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기술하는 것이 팁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에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소서 3번 문항도 뭐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번 유형의 학생은 판에 박힌 다소 진실성이 결여된 유형.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전공 역량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공 역량을 쌓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인성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인식 같은 것들을 확장을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확장이 된 학생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본인의 전공 역량을 쌓기 위해서 막 달렸는데 인성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판에 박힌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무조건 감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공부량이 많아지는 고3 시기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와 사회이고 이 과목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에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영어 문법에 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외워가 되는지 자세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론만 있는 문법 개념서를 꺼내 그 관련된 부분들과 더불어 여러 문법 파트를 읽어 나가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줬대요. 뭔가 지금 배려나 아니면 나눔에 대해서 혹은 배려와 나눔이 그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갈등 관리 얘기까지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랬더니 친구는 도저히 내 설명은 모르겠다며 요점만 알고 싶어 물어봤는데 이론만 가르친다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같이 언성을 높여 다투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못했지만 팀을 잘 이끄는 히팅크 감독에 의해서 4강에 진출한 것처럼 사람에 따라 팀원들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 문제도 배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 가르치지 못하는 제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일머이연하게 가르칠 부분만 마인드맵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친구도 저한테 사과를 하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고마워하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확히 그 문제의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깨달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큰 것을 나눠줄 수 없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나눔과 배려는 정말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 다른 것과 저부터 나눔과 배려를 시작해야 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눈에 좀 보이시나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1타 3피 쉽게 말해서 자, 배려, 나눔, 갈등 관리까지 해결한 케이스예요. 겉집 보면 굉장히 어떤 사소한 것 같고 본인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남과 소통하는 과정을 한 번에 그려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는 이야기의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디 컨설팅 기관에서 짜온 얘기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생이 자기의 느낀 점을 굉장히 장황하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우선은 컨텐츠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학생이 고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생활을 하면서 학교라는 단체 생활 속에서 타인과 배려하고 나눔과 협력하고 갈등 관리했던 에피소드가 과연 이 에피소드 하나밖에 없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을 써야 되니까 이야기를 짜온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지만 굉장히 한 번에 배려와 나눔과 갈등 관리까지 같이 써주곤 있는데, 진정으로 누군가 싸워보고 진정으로 누군가 배려해보고 진정으로 누군가 협력해본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너무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지 어떤 행위의 진실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진실성이 없던지 아니면 에피소드가 너무 빈약하던지, 그래서 이 자소서는 조금 더 본인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에피소드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씩 좀 조각적으로 이야기가 나눠진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더 나스러운 거,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쓰면 자칫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맞아 이야기는 들어가지만 뭐가 결여됐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앉아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더 잘 찾아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거 보죠. 5 콘텐츠의 구성력이 부족한 유목조목 서술형 그랬는데요. 저는 1학년 때 합창을 통하여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하여 합창단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합창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죠? 합창단 내에서 대부분의 친구는 합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길 바라여 테너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알토 부분을 맡은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 목소리를 부각하고 싶었으나 그분들의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함과 동시에 협력하고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학생은 알토 부분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대요. 테너 안 하고. 이게 뭐냐? 배려죠. 합창단의 친구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한 경험은, 자, 바로 여기에 대한 자신의 본인만의 생각이 나옵니다. 느낀 점이. 상대방과 수월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후에 대중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합창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고, 잠깐 자기가 다른 학생들보다 배려하느라 물러났지만 그걸 통해서 이런 배려의 계기를 배웠다.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이요. 또한 학급 바른생활부원으로 활동하면서 담배 냄새가 조금이나 덜 나게 하여 학급 환경을 개선하고자 흡연하는 친구들을 위해 금연에 도움될 수 있는 사탕과 껌들을 비치했다. 그러니까 야, 사탕과 껌들을 비치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썼냐? 아니지. 이 학생한테는 이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얘기야. 의미를 부여할 때는 자연스럽게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앞전에 학생의 얘기는 좀 억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탕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껌들을 비치하는 등 학급 균형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되려 흡연하는 친구들과 갈등을 겪었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담배 피는데 말이야. 네가 뭔데 껌과 사탕을 비치해?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학급 내 비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끔 유도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일깨워줘서 너네들만 흡연할 권리가 있냐? 다른 학생들도 비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럼 다수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집단 내 문제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 문제를 풀었네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학생과 비교해보면 뭉뚱그려서 한 게 아니고 주목주목 자기가 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뭘 썼어? 본인의 깨달은 점을 썼잖아요. 자기소개서 양식에 딱 맞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2학년 여름방학 때 무슨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접해보고 사회에서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아이 하나 정도 키우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치원 다니고 공부하고 계속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가니까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봉사하러 가면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막 두 손 반기고 여러분들 환영하지 않죠. 봉사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 학생들 간의 관계, 오랜 믿음과 신뢰의 어떤 시간 속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에 좌절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희 모토이기 때문에, 이 모토란 말은 고쳐요.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저희 희생이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두들겨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그렇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일이 있냐? 계속 두들겨 보겠다. 그 아이들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내가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이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구성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은 구성력은 부족하지만 이 학생의 진심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1번, 2번 하면서 여러분들 눈치챘죠? 이제 알겠죠? 진심이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쓰든 아무리 구성력이 좋으든 결국은 다 어떤 걸 향해서 가는 거냐면 그 학생의 진심이 한 장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지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읽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체 쓰는 게 떠오르게 만드는 자기소개서가 최고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조금 문법이 어긋나고 조금 문장이 틀리고 조금 구성력이 어색해도요, 입학사원관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제 전 선생님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좀 제 눈에 볼 때는 구성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조목조목 진심성이 잘 나타나 있게 잘 쓴 축에 드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컨텐츠나 어떤 구성력이 어떤 부재가 좀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한 것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자소서예요.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사례 모형 학생이에요. 사례가 또 모호한 학생.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문화를 알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해외로 떠났던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경제적인 여건에 부딪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좀 전에 2번 학생에서 문화를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기억나요? 전강에서 2번 할 때 그래서 문화를 자기가 또 다른 나라 문화를 알고 그래서 문화를 또 더 연구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썼잖아요. 연관성이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2번에서의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팩트, 세 번째 팩트의 연관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대교 공통문항 말고 대학교 자유문항 4번까지의 이 구성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족이에요. 경제적인 여건에 부딪혔다는 거. 왜? 2번에 문화를 잘 알고 싶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 3번 이렇게 써버리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지. 크게 이게 이 학생의 불이익이 가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족은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딪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뤄 잠시 상실감에 휩싸였지만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꿈을 접기엔 아직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1년간, 그러니까 요거는 사족 다 빨리 뭐부터 요렇게 와야지.
원하는 게 뭐냐? 1 더하기 1은 그러면 빨리 2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의 어떤 그 여러분의 빈 공간의 어떤 칸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1년간 강원도에서 열리는 한지 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직접 당나무 껍질로 낸 풀무를 발을 이용해 걸러서 한지를 제작 방법을 배웠고 관광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좋아요. 이게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다는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악 공연 축제에 참가하여 연주자들에게 장구를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축제 내 체험 무대에서 연주자들과 함께 사물놀이 공연을 하며 우리의 악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 이 연관성이 있나 볼까요? 축제 기간에 만난 안전요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월간 간행물을 접하면서 예술, 스포츠,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단체들이 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어요. 고민을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얻어진 어떤 본인만의 어떤 해결책, 본인만의 어떤 생각들, 본인만의 어떤 깨달음들을 원하니까 입학사관관들은. 고민 끝에 저는 그리하여 직접 패션 산업에 진출하여 우리 문화를 의복에 녹아내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했다는 꿈을 가졌는데 꿈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문장을 썼을 때는 직접 본인이 한 거, 본인이 앞에 뭐라 그랬어? 물풀 발을 이용해 걸려서 한지를 제작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가르쳐줬죠. 연주자에게 장구를 배웠죠. 뭐 이렇게 한 행위들을 갖고 뭔가 여기서 실천한 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관관제 특기자 전형, 입학사관관제 유예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행위했냐도 중요해요. 행위도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야? 행위를 물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는 지금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실천한 거를 쓰면 좋아요. 작지만 본인이 실천한 거. 아까 앞전의 학생처럼 뭐야? 합창단에 가서 나는 테너하고 싶은데 알토했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구름과 바람, 꽃이라는 전통 기호로색 의복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대요. 어려서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신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다니며 전통 양식을 구경한 구청 건물을 공사하는 현장에서 가서 직접 소나무와 같은 전통 자재를 만져보고 전통 무늬로 가공한 모습을 보았던 경험을 살려 전통 무늬가 새겨진 의복 시안을 스스로 완성해 보았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게 무엇이냐? 실천이 시안을 완성했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구청 건물을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소나무와 같은 전통 자재를 만져봤다라는 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어떤 자재들을 어떤 공사 현장보다는 좀 더 자재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뭐 사찰에 가서 만져봤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만의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전통 무늬가 새겨진 의복 시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알겠지? 감을 잡았지, 이제. 자기소개서 1번, 2번 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줘야지. 그냥 시안을 완성해 보았다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야. 볼까요? 동대문 시장에 방문하여 상인들에게 의복 시안을 제공하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의복 시안이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궁금한데 우리는 그들이 제가 디자인한 의복을 생산해 판매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저희 문화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경영학을 배워 한국의 기후학적인 성질을 활용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활발한 교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문화 경영이 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이 놓친 부분은 본인이 만든 의복 시안을 스스로 어떻게 완성했고 의복 수안이 어떤 건데 그 시안이 가서 동대문 상인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야. 그러니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좀 덜 보이지. 그러면 다시 고쳐야겠죠. 그렇죠? 진실성이고 일관적이게. 그래서 어떤 흐름이 아깝냐? 사례가 좀 모호하다. 그 사례가 모호한 형이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쳐져야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느낌 없는 행위 나열형. 이 학생 또 느낌이 없고 행위만 구체적으로 나열이 막 됐나 봐요. 제가 무슨 시 무슨 위원회 부원장으로 있을 때 항상 생각했고 해오던 의제가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였는데 실제로 사업이 돼서 그걸 제가 직접 운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요. 그래서 관내 15개 고교를 대상으로 모의국회를 주최했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시에서 주장해오던 교육사업이 실제로 적용되고 그것을 운영하며 또래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캠페인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다니다가 무슨 연대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며 통일로 통하다 서포터즈로 함께 활동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아. 너무나 이 학생은 많은 거랬어.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띄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 있는 과정과 그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많은 걸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은 별 좋지가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포커스를 집중해서 단 내가 많은 활동을 했다면 그 많은 활동 중에서 어느 활동이 가장 내 전공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인지를 정해서 해야죠. 10일 동안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대학생들과 북한 인권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함께 플래시몹도 했어요. 연습을 하며 합동심을 키웠습니다. 이제 협력이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죠. 특히 이제 정예과 학생들은 리더십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외교학과 제가 뭐라고 그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그죠? 자, 그리고 사진전을 열어 시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쓴 북한에 대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이 학생이 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에서 잘 먹는 오수떨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문화를 교류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타메일로 반죽을 해서 부침기를 만들어줬다. 나는 옥수수 떡을 만들어 사람들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여러분들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하지만 소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문화를 나누는 거고요. 같이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힘든 점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고요. 이 정도를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통으로서 어떤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또한 플래시몹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해하는 거죠. 소통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교부회장이었을 때 학교 규칙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교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갈등 관리. 주 내용은 현행 규칙에서는 탈색을 제외한 염색과 파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고 저희가 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규칙은 이런데 염색했다는 이유로 별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정교부회장 어떤 리더로서 학교 측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궁금하죠? 읽어볼게요. 정교부회장이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기도 하기에 저는 일방적으로 친구 편을 들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 측에 현행 규칙을 엄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객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친구 교우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잘 전달했고 또 학교 측의 의견도 교우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객관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죠.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제해 줄 거를 부탁한 후 염색으로 인한 학생부와 학생과의 갈등이 사라지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선도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학생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다소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약간 꾸민 것 같은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그 뒤에 학생들의 내용은 뭐 약간씩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시점,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에 서류 넣기 불과 보름 전, 일주일 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른 시점에서 이 강의를 보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느 자기소개서 처음에 딱 써왔는데 행위를 많이 한 학생도 행위 속에서 의식을 형성한 학생도 표현하는 거기. 이건 또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냐? 아니죠. 몇 번씩 고치냐? 저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제자들은 몇 번씩 고칩니까? 20번, 30번씩 고칩니다. 이 고친다는 의미가 첨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소개서 규정에 맞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자소서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를 잡아서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합격하는 학생들에게도 다 자기소개서에 빈틈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교육시키고 고쳐서 훨씬 자기 자신을 또 효과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이 되겠죠. 자, 그래요. 다음, 행위의 구체성은 있으나 너무 한 사례만 제시한 주관형 그랬어요. 주관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이 학생 뭐가 잘못인지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2명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갈등 관리. 우선 감정이 격안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그 둘을 거실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는 방 2개의 구조를 이용해 한 명씩 격리시켜 놓았다. 기다리다 보니 친구 한 명이 좀 진정이 되었는지 먼저 방에서 나왔고 그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도록 설득을 했다. 설득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 친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너희들은 평소 그렇게 친한데 사소한 걸로 이렇게까지 싸울 만큼 너희 우정이 가볍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먼저 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할 어조를 사용했다. 이제 본인이 중간에서 친구들의 싸움을 이제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 친구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다른 친구의 방으로 향했고 그 2명의 친구들이 보다 수월하게 화해한 걸 돕기 위해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그 친구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다 같이 친구가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계속 방에 있던 친구는 자신도 미안하다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배려와 갈등 관리에 대한 한 얘기만 계속 쓰는데 다 같이 친구가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계속 방에 있던 친구는 자신도 미안하다며 그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여 주었고 당사자 둘을 데리고 함께 게임을 해서 그들을 같은 팀으로 묶어 둘의 관계를 더욱더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예전같이 둘도 없는 단짝 친구처럼 지금도 항상 붙어 다니고 전부 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뿌듯하다. 평소 남자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이 격해지면 더욱더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알게 된 것은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격했던 감정도 수월한 방법으로 진정시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달음도 잘 썼어. 그 다음에 상황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어. 이거는 이 학생이 직접 행위를 한 거야. 이건 어디서 뭐 이야기 꾸며낸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너무나 한 사례만 제시했어. 그러니까 너무 좀 주관적으로 보여. 아까 위에서 했던 학생처럼 말이야. 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학생처럼 배려, 갈등, 응? 이게 써야지.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어때? 굉장히 배려 하나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너무나 길게 느려서 쓰니까 글의 긴장감도 떨어져, 구성감도 떨어져. 이 학생이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있는 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등의 실천한 사례를 들고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잘 펼쳐서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행위의 구체성은 있지만 너무나 사례가 하나다 보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게 쓰다 보니까 어떨 약간 주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 학생도 조금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서 항목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자, 자기소개서 3번은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의 학생들의 예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경험에 부재가 엿보인다는 거죠. 부재가 엿보인다는 것은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늘렸어야 되고, 이야기가 약간 황당스럽고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의 증명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 쓴 학생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이 진솔하지 않고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면 안 돼요. 특히 3번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입학사원관들이 바로 수험생들의 인성과 갈등관리 능력 또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묻는 문항입니다. 현장에서는 10년 넘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를 지도하면서 매년 해가 갈수록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 수험생들의 인성이에요. 전공 역량은요? 노드맵은요? 내신이 낮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대학에 보내는 이 전공 역량 부분은요? 생기부 관리는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증빙서류는요? 포트폴리오는요? 좋은 선생을 만나서 학생의 어떤 진가를 입학사원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극화시키는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배워나가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부분. 이 인성 부분은요. 창의성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인성 영역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만 있으면 뒷부분에 면접이 나오는데 이 독서와 면접 간의 또 어떤 생기부와 면접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 10년 넘게 지금 가르치면서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말이 바로 우리 수험생들의 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저와 함께 공부하기 전에 또 이 강의를 보면서 또 이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뭐 의도적으로 내가 인성을 이렇게 해야지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걸 하니까 대학을 갔네. 오케이. 두 번째는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되고 본인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항상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또 내가 잠재력인 역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의 인성도 길러지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인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성 역량도 같이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록 내신은 낮아도 전공 역량과 인성 역량을 골고루 평가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역량으로 서울권 대학에서 수험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개인만 생각하고 자신만 아는 쌤님들을 이제 더 이상 복잡화되고 상호융합적인 시대에 늘로서 그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갈등, 경쟁, 컴포지션 이런 거 사회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갈등만 있고 경쟁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되다 혼자 여러분들 뭐 혼술족, 혼연족 혼자 밥 먹고 개인화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앞으로 노령화되고 이러는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시류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생겨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에 맞게 상호 융합적인 시대에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대학은 소통과 리더십의 능력이 있는 능력을 갖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역량이 모자라고 비교과 능력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험이 있는 선생님과 아이 학생부 종합 입시를 돕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인성 영역의 기본 프레임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혹은 인성 영역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그저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나쁜데 학종부를 서울권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성 부분도 함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전국의 제자들은 꼭 권현 선생님의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전공 역량을 쌓고 만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진정한 미래 리더로서의 인성 역량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 학생부 중합전형 입시에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강까지 해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까지 다 여러분들 봤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강에서는 대학마다의 4번이 있거든요. 대학마다 자유문항. 그 다음에 대학마다의 자기소개서 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요리해서 잘 만들어서 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을 만들어 갈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강의 다 들으셨죠? 1번, 2번, 3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빛과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승리하는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바라면서 이번 강 마치고요. 저 권현 선생님도 다음 강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